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5년이나 지나서 그냥 무뎌진 거냐고요? 글쎄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디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좌충우돌하며 5년 만에 진정한 회복을 한 아내의 편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 상황을 인지한 후 회복을 하는 경우에 빠른 분들은 1년, 보통은 3년, 아니면 영원히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3년 이내에 회복을 못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듯이 내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만 내 상대 배우자의 태도가 나의 회복을 더디게 하기도 하고 더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회복은 없다, 시발 회복 이런 말로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외도 후 5년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에 진정한 회복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내분이 보내주신 편지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이 없는 자 도라십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저희 근황 보다는 미래의 마디님들의 모습, 대체 나의 1년 후, 2년 후, 3년 후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 3년상 3년상 하는데 정말 3년상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일까?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라지만 만 5년이 지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덧 모든 것들이 티끌처럼 하찮아진다는 3년상도 지나고 5년이나 되어버렸네요. 경험자의 입장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겪게 되어도 선은 지켜야 한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잡아야 한다고 선배로서 잔소리들 해대지만 진짜 반 정도? 반이나 될까요? 제정신이 돌아온 지금 돌이켜보면 외도를 겪고 1년까지는 제정신이 아닌 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아니 겪지 말아야 할 너무 큰 일을 겪어버렸으니까요. 그것도 예고편도 없이. 슬프고 화가 나는 것보다 황당, 당황스러움이 날 잠식해서 원래의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 자신이 어렸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아이들 둘과 혼자 세상에 나가 편견에 맞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커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말 거라고, 아이들한테 아빠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때 이혼했더라면 아이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몰랐을지도 모를 만큼 남편은 허수 아빠였고 남편의 빈자리는 친정 식구들이 다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핑계고 사실은 제가 이혼하는 게 두려워서 싫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져가며 꼴뚜기 뒤져라 라고 죽으라고 했지만 나도 결국 우리 가족의 완벽한 그림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노력이란 게 사실 의미가 있었을지 지금에 와서는 잘 모르겠어요. 매주 부부 상담을 만 2년을 넘게 받게 했고 집에서 안 쫓아냈다는 정도? 그리고 부부 관계도 의무적으로 가지려고 했고 1년 전만 해도 부부 관계가 없다는 건 우리 관계가 그만큼 희미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도가 걸리고 나서 남편도 저도 억지로라도 정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가지려고 했고 당연히 즐겁지 않았기에 맨정신에는 힘이 들었고 그래서 알코올도 마시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적인 관계를 가져도 마음이 허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나이를 먹고 30대 중반에 알게 된 사건이었는데 어느덧 40대를 넘어서 그런지 만사 귀찮고 감흥도 없었고요. 그래서 의무 관계 또한 뜸하게 갖게 됐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신혼 초부터 스님처럼 구는 남편에게 항상 불안감을 느꼈고 스스로 욕구 불만도 느꼈고 내 젊음이 아까워서 어디라도 가서 풀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해탈하게 되었네요. 그 이유는 정서적인 만족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듣기 꼴싸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매우 사이 좋은 부부로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에 가정
가정을 지키려고 주 1회 각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주말에 의무 데이트를 하고 의무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족 여행도 다녔던 그때보다 사실은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까요? 예민 보스인 저희 집 꼴뚜기도 그래 보입니다. 편안해 보여요. 전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편해 보이는 남편을 보고 저는 화가 났을 거예요. 네 주제에 감히 편해?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편해 보이는 게 저 또한 편합니다. 같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고 저도 더 솔직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5년이나 지나서 그냥 무뎌진 거냐고요? 글쎄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5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또 캔디님 공원 불안증 환자로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인간이 못 돼요. 그래서 5년간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고 계속 좌절했고 또 노력했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부부 상담도 받았고 가족 여행도 다녔고 애들 없이 데이트도 했고, 근데 단 하나 싸우지 않는 일방적인 쏘아붙이기가 아닌 침착한 대화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전 남편을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면상에 대고 욕을 처박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온갖 경멸이 가득 찬 눈빛과 표정 또는 한심하다는 말투와 태도, 이게 기본 값이었죠. 아니 어쩌겠어요. 제 마음속에 경멸이 가득한데 잘 지내다가도 뭐 하나만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너 같은 쓰레기가 그렇지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는데도 외도를 저지른 그 일이 생각나면서 화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10만큼의 잘못을 했다면 저에겐 이미 플러스 알파 외도 계산이 되어서 얼굴이 1000배만큼 썩어 있고, 그걸 본 예민 보스는 또 기분이 나빠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네 주제에 지금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또 죽으라고 하는 거였고, 이건 거의 파국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괜찮아진 거냐? 캔디님한테는 제가 다시 약을 꾸준히 먹어서 감정 조절이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약은 지난 5년간 수도 없이 먹어봤고 정신과 약도 용량도 더 많이 써봤지만 내 기분이 나아진다고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약의 도움도 인정합니다. 저의 예민함, 불안함을 조금은 눌러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까지 조절하는 약은 세상에 없잖아요. 저희는 아주 작은 시작이긴 했어요. 그런데 캔디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정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전에도 자화자찬 장금이입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잘 먹이는 데 집착하는 편이죠. 제가 먹는 거 말고 먹이는 거요. 심지어 스트레스 받으면 요리하면서 풀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 알고도 그 망할 놈의 유채기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은 안 해줬지만 다른 음식은 더럽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 망할 꼴뚜기는 항상 호강에 치여서 요각이 똥 싸는 소리를 짓거렸죠. 밥 한 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나? 근데 요 며칠 전부터 진짜 의도치 않게 따뜻한 밥을 제가 해주게 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밥.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처먹이는 밥이 아니고 너를 위한 그런 따뜻한 밥.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길래 아침 도시락을 싸줬어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삶은 달걀에 과일 정도만. 근데 거기에 제가 쪽지를 넣어봤죠. 이건 캔디님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저희 연애할 때 제가 남편 자취방에 몰래 쪽지를 숨겨두고 오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달달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기분 좋은 한 주 시작과 더불어 가끔은 되지도 않는 나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마 같은 애교도 그렇게 부렸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쯤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똘끼가 발동해서 제가 입술을 쭉 내밀었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왜? 뭐? 이러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 반응에 마음이 상해서 아 됐다,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하며 썩은 표정으로 돌아섰을 텐데, 그날은 무슨 객기인지 끝까지 입술을 내밀고 뽀뽀를 받아냈는 왜 이렇게 웃긴지 문자로 2차 애교 섞인 공격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당황해서 그랬다며 그 다음날 다시 쫓아나갔더니 피식 웃으면서 본인이 뽀뽀를 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도시락 먹으면서 문자도 보내고 쪽지 있으면 그 쪽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관계가 부드러워졌네요. 그 김에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자식 교육엔 최고라던 션의 얘기를 해주면서 애들 생각해서라도 잘 지내자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꼴뚜기도 동의했고 앞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든 아니든 사이좋게 스킨십도 하자고 얘기했죠. 해야 버릇이 된다고도 하고 지난 5년간 여러 모습의 제가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편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 앞에서도 나도 모르게 비꼬던 아빠의 존재가 언젠가부터 애들도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고 애들한테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고 아빠 인정해 주는 모습부터 달라졌고 애들하고 밥 먹고 들어와서 남편한테 라면 먹으라고 하지 않고 아빠는 밥 못 먹었다고 따라 챙겨주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간녀를 쫓아가서 머리채 잡고 소리 지르던 나, 술 처먹고 울던 나, 안 하던 명품 쇼핑하던 나, 주식에 돈 꼬라 박으면서도 아까운 줄 몰랐던 나, 친구들 만나고 늦게 오던 나, 집에 시체처럼 누워있던 나, 마라톤 한답시고 무릎에 물 차도록 미친년처럼 뛰어다니던 나, 중량 친다고 무리해서 헬스하던 나, 이런 많은 모습을 지나쳐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지낼 시기가 되었나 봅니다. 시발 회복이라고 우리 부부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상대방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가 바뀌면서 사이가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경멸이 가득한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런 진정한 회복까지 오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마디님들은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덧붙여 제가 미친 짓을 할 때마다 말려주시고 욕은 아주 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신 캔디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마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아내의 편지입니다. 솔직히 편지라기보다는 제가 도라시님이 이렇게까지 변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어요. 방송으로 만들어 보자고. 오늘이 지금 주말이거든요. 미용실에 파마하러 갔다는 그녀를 닥달해서 진솔하게 써서 바로 보내라고 했고 도른자 도라시 그녀는 정말로 중화제 뿌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신들린 듯이 엄청난 양의 글을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외도 상담을 할 초기에 만났던 그녀이기도 하고 옆에서 남편 욕을 쫄라 하는 걸 다 지켜보기도 했고 그런 그녀가 요즘에 변했더라고요. 내일 또 꼴뚜기 죽어라고 카페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도른자 도라시지만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평온하고 잘 지내는 모습이 달라 보였고 보기 좋았습니다. 도라시님과 남편분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마디님들도 아픈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마음 다 퍼주고 다 믿고 바보 멍청이처럼 하지 말고 현명한 여우인 우리 마디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